예, 오늘 저희가 발표할 거는 그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 개발 이번에 하면서 저희 포크 기반이거든요. 클라이언트 기반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캐럿의 구조라든가 머징 프로세스를 좀 공유하려고 해요. 이게 가지는 좀 의의가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김기환 대표님이 나노바나나에서 이제 코딩 페르소나를 구축했던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캐럿 로그인이 이제 되거든요. 캐럿 로그인이 라이트 LLM 기반의 AI 라우팅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저희 앤서니님이 김동학 개발자님이 진행을 하실 거고, 삼성전자의 최재훈 선임이 원래 그 인베딩 전략 분석 이걸 발표하시기로 하셨는데 회사 일이 생겨셔갖고 그, 그 이거 관련해 갖고 주신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LM 비디오 좀 같이 보고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AI 챔피언 지난번에 저희가 본선까지 지출했었던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의미로운 코딩 모델 연구, 그래서 전남대학교의 오승환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는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테스트는 뭐 사실 별 생각이 없었고요. 원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건 캐럿 컨트리뷰터나 파트너들을 어떻게 좀 정기적으로 혹은 어떤 권리들을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조직 얘기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생각보다 좀 적은 분들이 오셔서 요 모두 그 조금 다음에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간단하게 네트워킹하고 뭐 뒤풀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제 발표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큰 세미나보다는 서로 실무에서 진행하면서 AI 기반의 이제 바이브 코딩하는 관련한 것들을 좀 나누는 자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요것도 저희 캐럿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외부로 만들었고 보시면 앱스토리 97이 github.io죠. 예, 그래서 제 계정에 GitHub IO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발표 자료를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드는 건데, 처음에 제가 AI한테 이런 거 홈페이지 하나 만들 거고, 내 개인 자료 쓸 거야. 그리고, 어,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들을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라고 진행을 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GitHub 페이지고요. 요거 그냥 일단은 급하게 대강 쓰라고 그랬어요. 리드민 대강 쓰라고 그랬고, 제가 처음에 얘한테 시킨 거는 여기 보면 슬라이드 마크다운 요 파일입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포크 오픈소스 개발 전략이고 타이틀은 요런 내용 넣어주고 캐럿 소개는 첫 번째는 이 목차부터 잡았어요. 캐럿 소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캐럿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왜냐면 이 미션을 줄 때 처음부터 캐럿 프로젝트 띄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AI가 쫙 읽으면서 캐럿 프로젝트 분석하잖아요. 지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적어주고, 그리고 제가 작업했던 워크 로그들이 있거든요. 그 로그 읽고 얘가 작성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제대로 작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서 더 읽으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문서들을 다 알려주면서 작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 추가하고 해서 이 문서를 먼저 작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걸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요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마크다운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AI 기반의 포크를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을 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요거 링크는 여기다 공유를 드릴게요. 속으로 드렸으니까 같이 보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어 저희는 이러한
플러그인을 만들었고요. 요건 사실 클라인이라고 해서 클라인 파생이 되게 많잖아요. 오픈 소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파생이 많아요. 요 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많이들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SLLM이나 다양한 AI 라우터들하고 연동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 도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위에서 개발을 시작을 한 거고요. 일단 캐럿 소개를 좀 드리면 캐럿은 클라이언의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100% 호환성을 유지하는 AI 코딩 파트너입니다. 예, 왜냐면 캐럿 클라이언을 만들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화된 AI 동반자와 강화된 시스템 프로프트를 위해서 개발 경험을 항상.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기능이 이 두 개 가지거든요. 페르소나라고 해갖고 아이콘 해갖고 그 캐릭터성 부여한 거랑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AI 개발 도구를 만들까 하다가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좀 손을 대보고 싶어갖고 얘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실험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좀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보다 더 적은 토큰으로 더 정확한 수행을 한다라는 게 일단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기반으로 해서 뭐 캐러티브라는 회사도 좀 만들었고요. 캐러티브라는 회사는 어쨌거나 이 캐럿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하는 커뮤니티의 간사 역할과 그다음에 제품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적이 캐러티브나 이제 캐럿은 약간 레드햇 같은 모델. 그래서 개발자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파트너들은 최고의 바이브 코딩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전에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나서 1년 정도 혼자 개발하면서 어려운 것들 쳐냈는데,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저도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이 다 바뀌는구나 해서 사실 이거에 관심을 갖고 딥하게 파게 되면서 요거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캐럿의 추가 기능들 여태까지 만든 건데요.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이름과 프로필 등록해서 시각적으로 교감하고 페르소나 마크다운 MD 파일이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에다가 캐릭터 성격 규정하면 그게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바로 다음에 들어가서 너는 누구와처럼 행동해라고 해서 그거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뭐 많이 그렇게 실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이제 알파라고 하는 약간 뭐좀 덕후기일이 좀 있는데요. 저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한 캐릭터 만들어서 캐릭터 성격 부여하고 얘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된 프롬프트 시스템은 저희가 제이슨 기반 동적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가 동적으로 안 하고 한 번에 밀어넣게 클라이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좀 다르게 보낼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마크다운 기반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 그 일부 형태에서는 마크다운보다 제이슨이나 야물이나 XML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게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어 온 얘기죠. 그리고 저는 실험을 통해서 약간 그 이야기가 뜨기 전에 확인을 했던 내용이라 저희가 먼저 적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이슨 기반으로 관리를 하면 사실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쌍으로 마크다운을 한글 마크다운 만들어 놓고 두 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좀 특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클라이언이 영어밖에 지원 안 하는데 저희가 I18N 적용해서 타개국어 지원을 적용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프라이어리티주의 규칙 우선 시스템 같은 게 있고 이게 지식 펠리티 시스템은 그 챗봇 에이전트 클로드 MD 파일이나 에이전트 MD 파일처럼 그 캐럿이 동작할 때 캐럿 룰스라고 하는 룰이 동작을 하는데 요거를 좀 제가 구조화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이 좀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저희 캐럿의 기능이라기보단 캐럿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브랜딩 UI 시스템은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는 사실 이번에 슬랙슨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슬랙슨의 코드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전환을 자동으로 해서 저희가 OEM으로 납품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을 좀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키보드 업키 누르면 이전 프롬프트 보여주는 기능들. 사실 당연히 뭐, 클로드 코드나 거긴 당연히 있는 기능인데, 클라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구현했고, 계속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문제는 이걸 만들어 놨는데, 클라이언이 바뀌면 다 뒤집어져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일단 원본이 생각보다 구조 변경이 있었어요, 최근에. 구조 변경이 그 한동안 클라이언이 저는 되게 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투자를 받았는지 사람을 막 뽑더니만 엄청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저희가 첫 번째 포크해놨던 버전은 거의 갈아엎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클라이언 기반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뭐 LG든가 삼성전자들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 기반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왜냐면 거기는 이제 180명 정도에 대한 컨트리뷰터들이 있고, 거기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위에 변경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따라가지 못해요. 클라이언을 초기에 포크했던 서비스가 루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루코드는 훨씬 더 좀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생각을 해서 중간에 했던 거는 루코드를 다시 포크할까 생각했다가 클라인이 최근에 정신 차리면서 엄청난 투자가 빨리 바뀌면서 결국은 이건 자본 이슈니까 클라인을 따라 자본과 유저 이슈니까 유저가는 클라인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클라인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계속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캐럿의 고유 가치는 계속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저희 캐럿의 어떻게 보면 숙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캐럿이라고 하는 깃허브는 여기 있고요. 클라이언트 여기 있고요. 그래서 백엔드에 관련된 기능들은 요거고 프론트에 관련된 기능은 요거예요. 근데 백엔드와 프론트가 머징 방법이 살짝 좀 다릅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캐럿과 클라이언트 구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어, 구조 설명 일단은 저희의 핵심 아키텍처 사상은 최소 침습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코드는 최소 수정한다. 왜냐? 클라이언트 코드 계속 바뀌니까. 예, 그거를 내세웠어요. 사실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 히스토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정 파일 85%에서 98% 감소인데 이게 1차 때 처음에는 요거 없었거든요. 저희가 클라이언트 코드 직접 수정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1차 머징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머징이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나서 해결이 안 돼갖고 아예 그러면 사상을 바꾸자 해서 AI하고 논의한 경우가 이런 거를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 했고 2차 침습 때는 2차 머징 때는 1차 머징 대비해서 수정 파일 개수와 수정 라인 개수가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백엔드는 백엔드, 프론트,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gRPC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가 그리고 백엔드가 gRPC를 바라보고 gRPC를 통해서 프론트엔드가 소통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캐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토가 이제 그 클라인 기본 그거고요. 클라인 프로토 밑에 뭐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그리고 웹 UI가 클라인 역시 캐럿 클라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웹 UI SRC가 그 옆에 캐럿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SRC 폴더가 있고 캐럿 소스가 있고 SRC 폴더가 클라인 소스고요. 그래서 저희는 캐럿 고유 소스는 이쪽으로 이게 캐럿 고유의 소스의 위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SRC와 여기 대응하는 건 웹 UI SRC 그리고 프로토 요거는 이제 클라인 소스로 그걸 최소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면 1차 포크는 그냥 수정했습니다. 예, 클라이언트 58개 파일 직접 추가하고, 예, 그, 1차 포크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조금 2차 포크 때 직접 수정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머징을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최소 침습 방식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최신 버전 받아놓고 캐럿 이전 버전을 포크 밑에 받아놓고 작업 폴더를 만드는데 얘를 클라이언트 최신 버전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얘를 3웨이 비교하면서 얘의 기능들을 먼저 분석을 해서 기능 리스트를 뽑고 이 기능 리스트별로 클라이언트 최신에다가 어떻게 할지 새로 설계해서 집어넣어가 첫 번째 머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점 C라인으로 AI가 작업을 할 때면 기존 거 백업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시켜놓으니까 .c라인으로 백업을 해놓은 특정 파일들을 수정만 하면 .c라인으로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거 이미 되어 있는 것도 백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캐럿 코드들을 .c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가 보는 스코프가 좋다 보니까 이게 클라인 코드인지 캐럿 코드인지 헷갈려 해. 그거를 명백히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알려면 코드 전체를 봐야 되는데 바이브 코딩 도구들은 코드 전체를 잘 안 봐요. 일부만 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바에 이거 버리고 그냥 GitHub 봐라. 로 해서 사실 얘를 버렸습니다. 이 방법은 폐기하는 아이디어고요. 1차 머징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겪어봤습니다. i18n으로 만들어놨는데 키를 여러 개를 만들어. 굉장히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또 하거나 실패하면 다시 하거나 했을 때 이전에 만든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또 만드는데 문제는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특정 뭐 세팅에 있는 키는 뭐 페이지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일에 놔라 이런 규칙들이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 매번 만들 때마다 두 번 만들거나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했는데 키가 노출돼서 왜 키가 노출되나 봤더니만 다른 방식으로 참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i18n의 키에 대한 선언 방법들을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걸 또 문서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잘 나오는 건 확인을 했는데 아직 중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덕분에 이때 이제 코딩 컨벤션들을 좀 확실히 잡았죠. 이 방식적으로 해야 가능한 최소한 어, 그 문서 것들을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백엔드는 테일러 서비스를 원본의 주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좀 말씀드린 래핑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상속을 받고 그게 이제 확장하는 방식. 프론트 엔드는 약간 그 안에다 이제 코드를 최소 삽입하는 방식. 왜냐하면 프론트 엔드는 i18n이다 보니까 코드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F11이라고 제가 개발자 지식 동기화 시스템인데 요거는 그 캐럿 룰스라고 하는 파일이 그 시스템 프롬프트처럼 AI에게 먼저 주입이 돼요. 근데 그 파일이 처음에 들어가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얘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얘한테 주입을 했던 거는 전체적인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 문서를 참고해라고 하는 맵을 줬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 이런 것들을 줘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할 때 얘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 제이슨이나 야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토큰 비용을 아끼려고. 근데 대신 제가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정할 땐 항상 쌍으로 되는 마크다운을 한글 마크다운으로 수정해라는 것도 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룰을 수정하자라고 하면 이 룰 너 왜 자꾸 이거 자꾸 실수해? 이 룰 수정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 캐런 룰스 파일 수정과 그 다음에 마크다운 수정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크다운 보고 검수해요. 그래서 한글 보고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 검수하면 그걸 고치면 캐런 룰스 고치고 얘 고치고 그리고 캐런 룰스 봤는데 얘가 이제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거든요. 제이슨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야, 이 타입은 제이슨이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샘플 코드가 있거나 이런 퓨사 프롬프트나 원사 프롬프트는 그냥 마크다운 형태가 나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지시 형태들이나 룰 형태는 제이슨 형태나 야물 형태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아낄까? 요거에 대한 발상이고. 2차 머징은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아키텍처를 증명하고 한 번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머징을 했었고요. 상세 해결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캐럿의 모든 공간은 별도 파일에다 해라. 별도 폴더에다 해라. 그래서 뭔가 구현을 하면 여기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잊어버리면 제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이거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거의 AI 개발자는 감시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켜놔도 100%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AI가 망각을 하거나 항상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AI의 특성이거든요. 사실 특성이라서 그 특히 컨텍스트가 많아지면 앞부분과 뒷부분은 기억을 잘하는데 특히 가운데 부분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양이 많아지면 붕괴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너무 길게 시키거나 하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런 가다란 원칙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지적을 해주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 해석은 최소로 해라. 명시성은 저희가 뭔가 연결점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얘는 이게 캐럿 건지 볼 때는 요걸 보죠. 이 주석이 있는가. 캐럿에서 수정했는가. 그래서 뭐 3웨이 비교 머징은 클라이언트 레스트, 캐럿 머징 이걸 보고 세 개 소스를 비교해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엔드 패턴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고요. 클라이언트 코드를 확장을 해서 여기다가 다시 얘를 호출하는 형태. 예. 그냥 당연히 그냥 랩핑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PC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캐럿에서 캐럿을 따로 폴더 잡고 그리고 얘가 인엄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 뒤에 추가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AI한테 코딩 시키면 맨 뒤에다 추가하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 수정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겹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1000번 이상으로 지정해서 회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만들었고요. 어, 프론트엔드 빠진 것 같아요. 어, 제가 페이지가 하나 빠졌네요. 원래 여기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프론트엔드는 I18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코드들이 사실 저희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머징할 때는 저희 코드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먼저 클라이언이 수정되어 있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포크해왔던 시점과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의 시점을 보고 프론트가 얼마나 변화되는 파일들 를 같이 보거든요. 양쪽이 변화한 파일들을 보고 그 양쪽이 변화한 파일들만 클라이언트 걸 가져와서 머징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프론트 변화는 크지 않아요. 보통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프론트 변화보다는 백엔드 변화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머징 방법 대비해서 저희가 차이가 다른 게 이유가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프로젝트의 유지보성이 좋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포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하죠. 한번 포크하고 나면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보통은 포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안 따라가는데 저희는 주기적으로 따라가기 위한 방법을 사실은 고민을 했던 거고요. 어, 기존에 이제 업스트림을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코딩을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머징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약점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최소 침습을 할까? 그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코드 흐름 추적 시 한 단계 거쳐야 되고 당연히 랩핑을 했기 때문에 이 B 클라이언 코드들은 구조를 파악을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A는 개발자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B는 어쨌거나 캐럿 걸 봤던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걸 봤기 때문에 얘가 변경됐을 때 요거에 대한 것들을 머징하는 시점에 좀 제대로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관점들이 있고 아까 F 번호라고 할 거 제가 번호 리스팅을 해놨잖아요. 그 번호의 문서에 얘 기능별로 얘에 대한 구조도 같이 문서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머징을 할 때 그 문서를 참고합니다. 그럼 어느 문서를 봐야 이 기능을 수정을 할 때 AI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얘가 길을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AI가 이건 캐럿 거고 이건 클라이언트 거야. 그리고 특히 캐럿 기능들은 이거야. 라는 것들을 가이드하기 위한 것들을 저희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캐럿 닥스에 피처스에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롬프트 시스템 볼게요. 프롬프트 시스템은 뭐 캣복과 에이전트 하이브 아키텍처고 백엔드 구현은 이렇게 돼 있고 캐럿 전용은 이거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이슨 클라이언트 코드고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과 그러니까 일종의 사상들을 알려주고 어디에 교체가 됐는지 그것들과 예시들 이런 것들을 주면 얘가 어차피 이걸 읽을 테니까 다음에 워징할 때도 어디가 클라이언트과 겹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머징할 때도 요 파일도 수정됐다. 그것들 다 적혀 있죠. 네. 요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머징할 때 요거를 보게 되어 있고요.
아까 캐런 룰 말씀드렸었는데, 캐런 룰도 좀 보여드릴게요. 캐런 룰은 여기 적혀 있고요. 거기 보면 AI 워크 인덱스 있죠. 영어로 적혀 있는데, 뭐, 되게 또 중복으로 만들어놨네요. 하나 지워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얘가 또 제가 이 파악을 다 안 하고, 반드시 웬만하면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올릴 때 확인을 해야 돼요. 룰 레퍼런스. 네, AI 업무 가이드라고 적혀 있죠. 얘랑 여기 보면 AI 워크 가이드랑 같은 겁니다. 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기가 사람이 보기 어려우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요걸 보고 같이 이제 편집하고 그러면 얘는 처음에 로딩했을 때 얘부터 떠요. 얘는 다 읽어드리거든요. 먼저. 그래서 얘는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워크플로우는 어, 뭐 머징이라든가 특정 작업을 디버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읽어드리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아톰스라고 해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백엔드 프로 이거 제가 검수를 안 했더니만 이거 한번 손봐야겠네요. 양분이랑 마크다운 또 중복으로 해놨네요. 그 백업 프로토콜은 이거다. 그리고 얘 백업 프로토콜을 이 문서들이 상호 참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워크플로우 두 개에 걸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하나가 하나의 아톰의 지식을 링크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최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프롬프트들은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업무별로 최소로 전달할까? 요거를 고민한 흔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클로드 코드를 쓰기 때문에 요거 작성할 때 클로드 코드의 C.MD도 같이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도 알아서 대강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장점이 원본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독립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요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원본의 역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커뮤니티들을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의 특성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다 고민이 될 거라고 봐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들조차. 그래서 왜냐면은 저쪽에서 봤을 때 그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큰 기능이 들어가는데 바이브 코딩으로 금방 따라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는 이게 해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죠. 그리고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결국 AI 코드 리뷰를 품질 통제를 해야 되고요. 포크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오픈소스가 마치 종처럼 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크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포크에서 금방 만들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남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살아남고 약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바이브 코딩은 좋은 코드 남기고 나머지 그냥 죽이거든요. 왜 어설프게 되어 있는 만들어진 코드는 수정하면 그게 더 힘들어요. AI 코딩을 하다 보면. 왜냐면 잘못된 코드를 얘가 읽는 순간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된 코드만 남기고 죽이거나 다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롤백을 해서. 그래서 결국 코드라는 것 자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는 AI 기반으로 코딩을 하면 좀 문제 있어라도 만들어서 지구 부채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부채가 없이 최소의 코드들을 옳은 코드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진화론이죠니까 일종의. 그래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측면에는 표준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전략 표준화하고 구현 가속하고 최종 검증. 약간 이런 협업 모델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휴먼 그러니까 휴먼이 사람이 이끌어 전략을 만들고 AI가 구현하고 사람이 검증하는 이런 모델들. 그리고 새로운 영역이 디버깅보다는 설계와 모니터링, 검증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AI 개발자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발자의 핵심은 여기라고 봐요. 설계 당연히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고 전공을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SDLC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얘가 더 쉽죠, 사실은. 저는 훨씬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배워서 원래 올라가는 건데, 지금,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개발자의 밥그릇을 뺏는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격차를 크게 벌리는 것 같다. 그리고 어설픈 개발자들은 진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밖에 대기가 있었나? 밖에, 질문 있으신가요? 잘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 네.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는 네, 게 네, 일반적인 일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빠르게 지나가서 그 바이브 코딩을 좀 오래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뭐잘못 알아듣는다는 말도 하셨고 어떤 룰에 넣어서 사실은 뭐 룰에 넣은 것들은 오히려 저 더 잘 까먹는다고 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그런 패턴들이 좀 정형화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잘 AI가 잘 못 알아듣는지 그런 게 좀 알 수 있나요? AI는 사실은 토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할 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같은 단어도 헷갈리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 구독이라는 게 있는데, 구독이 영어로 하면 플랜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획할 때도 플랜이잖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용어를 아예 바꿔서 헷갈리지 않게 정의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을 최대한 줄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양의 문서를 줘서 처음부터 다시 읽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사실은 또 어떻게 사실은 룰이라는 게 프롬프트로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처음에 대화 던질 때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최소의 양을 던져줄까?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불필요한 걸 던져주면 안 돼. 무조건 불필요한 거 던져주면 핵심을 오히려 그만큼 확률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하고 그것만 던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저는 뒤에 이제 그 노승민 박사님이 발표를 하실 건데,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그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특정 랭귀지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캐러티브의 차후의 미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떤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는 걸 잘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표현이 중요하니까 좀 컨사이즈하게 정확하게 정의를 최대한 줄여서 네네. 핵심적인 내용만 클리어하게 전달을 하면 항상 잘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 항상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항상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뭐 프로그램한테 기대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항상 동일한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는데 네네. AI한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I가 만들어낸 코드를 사람이 결국 다 검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그런데, 대신 이제 상위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상위 확률을 줄이는 거죠. 상위를 죽이는 네, 네. 결국 어차피 코드 리뷰를 하더라도 놓치잖아요, 사람도. 네, 네. 똑같이 리뷰를 해서 상위 에이전트가 줄여야 되는데, 상위 에이전트 코드 리뷰어들은 확률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많이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 양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 되게 단순한 에러인데 못 잡는 경우 발생하잖아요. 계속 그것만 몰입을 하면 똑같아요. 옆에서 팀장님이 지나가다 하면 톡 보고 가주면 해결하는 거랑 유사한 액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A 방법과 이렇게 중요한 거면 2번 시켜요. 아니면 다른 모델한테 2번 시킨 다음에 어느 쪽이 나은지 서로 크로스 체크 시켜요. 그리고 서로 의견을 방영을 하거나 하는 경우 있고요. 둘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걔가 한 명이 잘못하면 변명도 해요. 자기 이래서 변명했다고. 네. 그래서 되게 약간 굉장히 많이 아는 개발자다.
많이 알아서 문제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았어. 너무 많이 아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특화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범용적으로 알고 있거나 심지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뺐거든요. 당신은 전문적인 개발자입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시스템 프로그램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냐면 고집 부리는 것 같아서. 되게 고집 부리더라고요. 지금 안다고.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거 예전 거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스냅샷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 보니까 시스템 프로그램 유어 엑스퍼트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느낌도 살짝 느꼈어요. 말안 해. 그쵸? 네네. 왜냐면 머리가 굵어지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소나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저는 그 뭐, 그, 모해라고 보는데 이제 덤벙대거나 이런 캐릭터들 넣지 말라고 해요. 그럼 덤벙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해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점점 발전할 거라고 보거든요. 멀티 에이전트로 한쪽에서는 이제 감시하고 받고, 왜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AI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왜냐면 집중을 많이 알면 그만큼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차라리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적시에 들어가서 적시에 해서 협업을 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AI라는 모델 자체가 원래 네트워크 집합이고, 그리고 뭐, 사실 사람들이 만든 사회도 네트워크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거지. 그런 게 AI의 원래 속성이고 지식의 속성인 거지, 모든 걸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 것 같다. 특히 코딩 같은 경우도. 조금 협업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AI끼리도 협업이 중요해요. 제가 그 클린이라는 거 처음 들었는데 클린인가요? 클라이언. 클라인인가요? 네네. 커서하고는 뭐 캐논 뭐 룰즈도 있고 해서 커서와 비슷한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계속, 커서도 그러면 저 클라인을 포크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 네. 근데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클라이언을 처음에 보고 베꼈을 수도 있고 클라이언도 꽤 된 프로젝트니까.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거를 포크해서 저렇게 뭐 AI를 써서 캐롯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지금 그 클라이에 대한 코드도 충분히 이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완전 별도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건 새로운 프로젝트로 근데 하시는 건 거기가 180명이고요. 네. 180명의 컨트리뷰터들이 붙었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배워가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몇 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유저 수도 많고 사용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유명하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게 저는 올라가죠. 클라이언이 쳤을 때 우리도 나오죠.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보다 좋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이니까 어차피 B2B 비즈니스가 메인이다 보니까 네. 분명히 찾을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팀을. 음, 예. 그래서 그거를 포지션 거예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얘네들도 미국에서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SI랑 컨설팅이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싶은 거고. 한글 지원 안 된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네. 캐럿 지원되는. 네네. 아이파이로 저희는 다 번역을 해놨고.